그림자 하는 것보다 빛의 모퉁이에서 이러니까 네. 제목이요. 음미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림자와 빛과 관계에 대해서 여러 가지 형상에 대해서. 네. 한번 해볼까요? 네. 네. 노장문학상 제10회 수상작 빛의 모퉁이에서 김소연. 그러니까요. 그 그림자의 여러 가지 그 형상들 있잖아요. 네. 그러면서 다양한 형상들, 그림자가 내가 어느 빛에 서 있냐에 따라서 그림자도 달라지기도 하고 어느 각도에 서 있냐에 따라서 달라지기도 하는데, 저는 의식과 무의식의 그런 관계로도 보여요. 그림자가 이렇게 무의식이라면 빛은 이제 겉으로 다 표현이 되고 이렇게 선명하게 드러나는 의식이 될 수 있겠죠. 이제 그런 관계를 큰 스토리가 없는 것 같은데 다 그냥 긍정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구나. 뭐 의미하듯이 그림자 뭐 이런 식으로 썼으면은 그냥 흔하게 읽는 제목일 수 있는데, 빛의 모퉁이에서 이러니까 더 어떤 그림자나 의식과 무의식에 대해서 의미를 하게 되는 것 같다 생각이 들고, 그렇게 생각하니까. 네. 그 그림자 입장에서 이 빛을 보면요. 네. 그림자는 항상 빛의 끝들이 그 모퉁이의 음영만 드러나잖아요. 그 끝에 모서리의 윤곽을 예. 더 선명하게 가르죠. 예, 그 윤곽에 의해서만 그 드러나잖아요. 그림자는. 네. 어느 곳을 가든 간에 모퉁이가 되는 거야. 이 사물을 비쳤을 때 그 사물이 그림자가 되는 것은 빛의 모퉁이가 닿았을 때만이 그림자가 되잖아요. 저 구석에 가서도 그렇고 건물 끝트리 부분을 비추고 지나갔을 때 그 통과가 못하면 윤곽만 드러나는 것이 그림자가 되는 거잖아요. 사각지대처럼요. 예, 그래서 빛이 보여준 것은 실체적인, 그러니까 플라톤의 이데아로 친다면은 그 이상세계로 있는 빛의 세계와 그림자로 있는 다른 세계가 있는 거야. 이게 그러듯이 그림자라는 것은 그림자가 빛으로 드러난 세계를 보지 못했을 때는 그것은 그림자 안에서는 항상 왜곡돼 갖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빛이 지나간 나머지이기 때문에 길게도 드러나 버리고, 그림자는 짧게도 드러나 버리고, 그러면서 그 바닥에 이렇게 한 면만 드러나 갖고 있는 것이지, 그 앞에 면이 사과가 둥그랬는가, 접시같이 생겼었는가, 무슨 색깔이었는가, 어떻는가 알 수가 없는 거야. 그걸 그림자로 봤었을 때는요. 그러듯이 모퉁이에서 바라보고 있는 빛의 형상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시는요. 그러니까 이제 모퉁이가 의식과 무의식의 경계 같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서 시선을 약간 고개만 돌려도 그림자가 돼버리고, 그 다음에 고개만 살짝 해도 빛이 돼버리고. 흔히 예술하는 분들이 모퉁이에서 이렇게 경계에서 왔다 갔다 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현실 세계에서 플라톤의 이데아, 빛은 이데아고 그림자는 우리 현실 세계라고 본다면, 우리 현실 세계가 항상 그 이데아를 상상할 수는 없는 거예요. 네. 그걸로 본다면은 이데아하고 현실 세계는 이원론 쪽으로 되어 있는 거야. 그건 이상 세계고, 가장 좋은 이상 세계라고 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 세계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신의 세계를 우리가 모르는 것하고 똑같은 거야. 그게. 그런데 기독교에서는 그 신도 내 몸 안에서 신의 속성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었기 때문에 이 안에가 다 있다고 보거든. 하나님의 속성이요. 그런데 그 플라톤의 이데아론으로 따진다면은 신의 형상은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고 알 수가 없는 거야. 그건 유대교의 그 입장이에요. 이원론적으로 보는 거. 네, 그러듯이 빛과 그림자의 입장에서 본다면 우리는 이상세계가 현실 세계 안에서 우리의 사고 안에서만 그걸 생각할 수 있는 거야. 그림자같이. 그래서 어김없이 황혼역이면은 그림자가 나를 끌고 가. 어디로? 어둠으로. 길게. 산이 하나 있는데 빛이 이렇게 지면서 처음에는 산으로만 드러나고 있다가 빛이 그림자를 만들기 시작하면 길게 끌고 가잖아요. 점점 더. 그 그림자가 나를 끌고 가. 어디로? 모퉁이로. 모퉁이 극과 극의 그 지점으로 계속 길어지는 밤의 끝으로 간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 모퉁이 끝에 가다 보면은 결국에 와서는 모퉁이 끝이 사라지면서 한 소실점으로 쫙 사라져버리는, 끝으로 사라져버리는 거야, 이게. 순순히 그가 가자는 곳으로 나는 가보고 있다. 우리 인생이 황혼역에서 사라져 갖고 있는 모습하고 똑같은 거야. 그림자가 사라져 가는 모습이요. 우리는 형상을 갖고 있다가 그림자로 사라지는 거거든. 네.
세상 모든 것들의 표정은 지워지고 자세만 남아있다. 빛에 의해서 형상들이 있었던 것이 그림자가 그 모퉁이를까지 끌고 가갖고 그걸 싹 지워버리니까 밤이 와버리니까 저런 것이 있었나 하고 우리 머릿속에 그 인형같이만 남아있는 거야. 기억으로 존재하는 예. 윤곽의 형상들, 색채와 입체와 이런 건 다 지워지고 어떤 평면적인 조각나 있는 기억의 형태로 존재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자세만 남아있는 거야. 어떤 형상만 남아있는 거야. 네. 이따금 나는 무지막지한 덩치가 되고 이따금 나는 여러 갈래로 흩어지기도 한다. 무지막지한 덩치가 됐다는 것은 큰 그림자가 네. 밤이 되어버리면 전체가 그림자가 되어버리잖아요. 네. 그러니까 큰 덩치가 됐다가 이따금 그것이 빛이 오기 시작하면 뿔뿔이 흩어져 가면서 갈기갈기 찢어진 것 같은 거야. 또 각자 사물이 하나하나 찢어져서 각자의 그림자가 돼버리잖아. 갈래가 되잖아요. 큰 빙하 안에 네. 갇혀가지고 큰 덩치에서 물 밑에서 이렇게 있다가 예. 또 다시 빙하가 쪼개지면서 흩어지듯이 여러 갈래로. 그래서 의식과 무의식이 이야기 같기도 하고, 조명 아래 또 서 있으면은 빛이 삼원색의 섞임으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게 퍼지면서 여러 가지 또 빛이 나오기도 하고, 그런 장면으로 또 보이고 그런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밤이 됐었을 때 그 지구 덩어리 같은, 네. 우리가 현실 세계에서는 하나하나 구분을 하고 살고 있다가 꿈속으로 들어가 보면 한 덩어리가 되잖아요. 무지막지한 덩어리 속에서 막 흩어져가지고 그 덩어리 안에서만 놀고 있잖아. 네. 그런데 그거 보면은 그건 다 환상이고 아무것도 없는 그 덩어리 안에서 하나 뭉쳐가지고 그 안에서 꿈속에서 지가 혼자서 놀고 있는 거야. 네. 그런데 그것이 깨져갖고 나왔을 때는 여러 갈래로 구분이 되는 거잖아. 저 사물은 어떤 것이었고 이것은 이런 것이었고 하면서 우리 안에서의 질서로 가지고 싹 사물을 정리를 해놓잖아요. 그러면 그 사물이 갈래갈래 다 흩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도 하고, 이제 꿈속 세계에서 보면은 그 무의식의 커다란 힘들로 내가 날아가 다니기도 했다가 죽은 사람도 만났다가 막 이렇게 우주를 또 유영하고 다니기도 하다가 지 맘대로잖아요. 그런 또 파편화된 꿈들의 세계, 그거를 또 연상시키는 것도 같아요. 네. 그의 충고를 따르자면 너무 빛 쪽으로 가 있었기 때문이다. 여러 개의 불빛 가운데 있었기 때문이다. 이게 빛에 가까이 가보면 자기는 쪼그라들어요. 그림자는. 네. 그러니까 그쪽으로 너무 빛 쪽으로 가 있었기 때문에 여러 개의 불빛 가운데 자기는 하나에 쪼그라들어 갖고 있는 이 파편화돼 갖고 있는 하나의 형상일 뿐이에요. 네. 이게 다사는 국화 그림자를 완상하는 취미가 있었다지만 내 그림자는 나를 완상하는 취미가 있는 것 같다.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고 있는 거예요. 완상이라는 거는 관찰한다는 거죠. 잘? 예. 꼼꼼하게. 시뮬라시움인가요? 그 이데아의 가짜 세계, 이상향의 그림자 같은 세계를 시뮬라시움이라고 하죠. 아니요. 시뮬라르크라고 하나요? 시뮬라르크는 복제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다사는 국화 그림자를 완상하는 취미가 있었다지만 국화 그림자라고 하게 되면은 국화를 봤던 기억을 자기가 혼자서 방 안에서 조용히 음미하면서 즐긴다는 뜻이에요. 네. 그래. 완상이라는 것은 혼자 미술품 같은 것을 이렇게 가만히 보고 생각하면서 보듯이 혼자 음미하고 즐기는 거야. 이게. 그래서 내 그림자를 나를 완상하는 취미가 있는 것 같다. 나는 나 자신을 성찰하고 들여다보는, 내 내면을 들여다보는, 내 그림자를 들여다보는 그것을 즐기면서 이렇게 가만히 관찰해 보듯이 타자같이, 나가 나를 타자같이 들여다보면서 그리고 완상하는 취미가 있는 것 같다. 시인들이 대체로 그래요. 자기와 자기 자신과 자기 자신을 또 타자화해갖고 보고 그런 것이 있어요. 보통 사람들은 그걸 잘 안 되는데 시인은 그것이 잘 돼야지 사물을 객관적으로도 보고 내가 아닌 나를 갖다가 볼 수가 있고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게 창의성이거든요. 달리의 그림에서도, 초현실주의적인 그런 그림에서도 그런 것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예. 네. 일체 이탈해서 보듯이, 네. 유영하면서 보듯이. 내가 보고 있는 사물이 나의 사고에 의해서 고정되어 갖고 있다면 그 창의성이라는 건 안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를 타자화시켜서 내가 아닌 나로서 그렇게 사물을 바라봤을 때 또 다른 시각으로 보여지는 거니까. 그래서 일련의 그림자가 나를 끌고 간다고 했고, 또 순순히 그가 가자는 곳으로
나는 가보고 있다. 예. 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예. 그림자가 나를 완성하고 있기 때문에. 예. 예. 그래서 내가 나를 내 자신의 내면에 있는 그림자를 따라서 길게 그 모퉁이까지 가보는 거예요. 그 시를 쓰기 위해서. 예. 어떤 감상을 하기 위해서. 내 자신의 자아를 한번 유영하면서 이 세상 바깥으로 더 그림자 너머까지를 구경을 하고 돌아다니 보는 거야. 예. 예. 커다란 건물 아래 서 있을 때 그는 작별도 않고 사라진다. 그 커다란 건물이란 건 뭘까요? 아침이 오고 있는, 빛이 오고 있는, 여명이 밝아오고 있는. 예. 그건데 커다란 건물이라는 것은 결국은 꿈속에 있었던 자기 자아예요. 네. 예. 그 꿈속에 있었던 자기 자아라는 큰 건물, 꿈속에서 그 자기가 완상을 하고 즐기고 있었는데 아침이 오니까 작별도 않고 갑자기 이제 사라지는 거야. 꿈속에서 싹 깨듯이. 근데 무의식이 싹 납작 엎드리고 의식만 이제 활개가 치게 되는 거죠. 그렇죠. 예. 내가 짓는 표정에 그는 무관심이다. 내가 취하고 있는 자세에 그는 관심이 있다. 내가 짓는 표정에 그는 무관심하다는 말하고 내가 취하고 있는 자세에 그는 관심이 있다. 이건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디로 갈 것인가, 빛의 각도라든가 이런 그 경계, 방향, 표정은 이미 내가 그 어떤 행보를 취하고 있지 않고도 얼마든지 입체적으로 옷의 스타일링 같이 그 이미 주어진 육체에 걸칠 수 있는 그런 코디 같은 거잖아요. 가면 같은 거고. 근데 내가 직접 움직이고 있는 거, 빛으로 가보고 있는 거, 그림자의 끝으로 가보고 있는 거, 그거는 이제 각도와 방향이 딸린 그 자세, 걷는 자세가 같이 따라다니는 거니까요. 그래서 그림자가 커질 것인가, 작아질 것인가, 더 길게 늘어질 것인가, 그런 거겠죠. 그런데 여기서 내가 짓는 표정에 그는 무관심하다는 것은 그 현실 세계에 있어서 네. 내가 지금 가야 되는 그거에는 관심이 없어요. 이 그림자는. 네. 이 그림자는 오로지 시 쓰고 공상하는 데만 관심이 있는 거야. 그 무의식 안에 들어간 지 있는 거니까. 빛의 반대편에 있는 것이니까. 그래서 내가 취하고 있는 자세에 그는 관심이 있어. 빛이 취하고 있는 반대편에서만 나는 관심이 있는 거야. 예, 그러니까 빛 쪽에는 관심이 없어. 무관심해. 네. 그리고 빛 반대편에 이 그림자는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것에 따라서 움직이기는 하지만은 그 변형된 자세, 그 공상하고 있는 자세, 꿈속에 있는 그 자세, 거기에만 그는 관심이 있는 것이에요. 그림자 없는 생애를 살아가기 위해 지독하게 환해져야 하는 빛들의 피곤이 밤을 끌어당긴다. 그림자 없는 생애를 살아가기 위해서 지독하게 환해져야 하는 빛들의 피곤이 밤을 끌어당긴다. 그러니까 이 빛의 한낮의 그 피곤함, 사물을 비추고 분주하게 움직였던 사물들, 모든 것들의 그 피곤함을 쉬게끔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그림자 속으로 더 넣어야 돼. 무의식 속으로 싹 잠재우게 만들어야 돼. 그 꿈속으로 변형을 시켜서 싹 들어가 버려야 돼요. 그래서 지독하게 환해져야 하는 빛들의 피곤함이라는 것은 낮에 내 그 지독하게 환하게끔 비쳤던 빛들의 피곤함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그것은 밤에 의해서 잠들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밤이 끌어당긴다는 것은. 지금은 길을 걷는 중이다. 누가 길을 걷고 있어요? 빛에 의해서 그림자가 점점 걷고 있는 거야. 멀리 황혼역에. 지금은 길을 걷는 중이다. 순순히 그가 가자는 곳으로 나는 가보고 있어. 이제 아침이 와서 천천히 그림자가 지나가기도 하고 황혼역에 그를 따라서 가는 거야. 밤을 그림자의 세계로 계속 가보고 있는 거죠. 예. 시를 계속 열심히 쓰는 그 시심의 세계로 더 깊이 들어가고 있는 거죠. 예, 그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시 쓰고자 하는 공상의 세계, 나를 타자화해서 내 영혼이 다른 데로 유영하고 있는 데로 가보고 있는 거야. 그 그림자는 누구냐? 나의 다른 하나예요. 시를 쓰고 있는. 근데 사실은 그쪽이 더 큰 거야. 훨씬 크죠. 현실 세계를 좌지우지할 만큼. 예. 네. 그가 사실은 그림자가 빛을 지는 좌지우지하고 있는 거야. 시인들 하면. 공상가, 소설가, 시인, 예술가는 그 그림자가 현실을 넘어서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사회적으로도 봐도 사회의 병증이라는 거는 결국 의식으로 드러난 세계로 인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 무의식 속에서
계속 끌어당기는 어떤 힘에 의해서 그게 터져 나오는 것들이잖아요. 사회적인 병증이라는 것도. 그렇죠. 그래서 내가 어떤 이성적인 사고를 하느냐가 나를 좌지우지 하는 게 아니라 보면은 항상 나를 넘어지게 만들고 나를 혼란스럽게 하고 곤란함에 빠뜨리는 것들이 이런 그냥 무의식적으로 나오는 내가 계속적으로 거기에 끌려 들어가는 그런 것들이 훨씬 더 힘들지 않나 현대인들한테 그런 생각이 들죠. 그래서 이런 뭐 시가 사람들의 현실에 뭐 큰 힘이 있냐라고 얘기할 것 같으면 뭐 실제적인 힘은 없어 보이는데 그래도 정신적으로나 무의식적으로는 굉장한 세계인 것 같아요. 네. 그 어떤 그 예술보다도 훨씬 더 그 언어화되고 무의식에 가깝고, 그러니까 모든 무의식은 언어로도 표현이 될 수 있대잖아요. 언어처럼 구성이 돼 있다잖아요. 무의식이. 현대의 그 정신 그 심리라든가 의사들이 그 정신을 연구하는 의사분들이 또 철학을 하는 분들이 연구하는 바에 따르면 그래서 다 언어를 분석해야 된다고 할 정도로 정말 크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무의식의 세계가. 그래서 그 겉으로 드러난 그 양적인 표현된 그 정량화된 세계를 상당히 추구를 하다가도 보면은 이게 결국은 그 밑에 잠재되어 있는 세계로 다시 뺏겨서 돌아오고 항상 돌아올 수밖에 없는 원인이 이런 무의식의 힘 아니겠나 그렇게 생각이 되는 거죠. 그런데 왜 요즘에 그 신앙송을 해서 올리질 않아요? 바쁘신가요? 예, 올려야죠. 근데 제가 신앙송을 별로 잘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냥 막 하는 거지. 잘하는 분이 있어서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뭐 바쁘면 해설만 올리기도 하고 네. 신앙송 또 하게 되면 신앙송도 한 편씩 올리고 자유롭게 하게.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여기까지만 합시다. 예. 예.